인사드릴게요. 예, 꿈 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명품 VIP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유스킨 최고의 오지랖녀 노희연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몇 번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겠지만 저 AB형의 머리형이거든요. 노현 사장님하고는 진짜 약간 반대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잘 맞춰지는 것 같고 서로 다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다니까 되게 재밌고 좋고 원래 사실은 시작이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정말 왜 손발이 잘 맞고 죽이 척척 잘 맞다 이런 스폰서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스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의 발전에 엄청난 지대한 공을 해주실 분이라 저는 감히 제 휴대폰에 최고 스폰서라는 명칭을 붙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최고 스폰서님의 파트너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오른팔답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TR9T에 대해서 조금 나눔을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 일단 자료 공유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이 TR9T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게 되면서 정말 이게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실제로. 2013년도부터 TR9T가 시작됐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고 때로는 어때요? 삶의 기회를 바뀌는 기회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랜 이 기간 동안에 저의 경험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제 제가 사실 88학번이거든요. 자, 88학번인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비즈니스 잡지를 제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어 회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나 88년도에 컴퓨터 다뤄봤어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저는 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88년도에는 컴퓨터가 되게 드물었고 저는 시작이 자판을 배우면서 컴퓨터를 시작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컴퓨터 초창기 그 세대였고 제가 그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뭘 했냐면은 원금이 얼마나 있을 때 내 노후에 이제 그 이자로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88년도에는 원금 1억 정도만 있으면 50세 이후에 노후를 살아가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 되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원금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학교에 다니면서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1억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직장을 다녀서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일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옷가게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한 15년쯤 하게 됐을 때,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게 돼요. 정말 몸이 진짜 제가 생애에 이만큼 피곤한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했고 귀에 막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 가서 막 검진을 해봤지만 어떤 특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게 됐냐면 한의원을 가게 돼요. 자, 한의원을 가서 침 맞고 그 한약을 먹으면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봤지만 저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왜 좋아졌다 이런 게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귀에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귀에 소리가 나면 책을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무조건 일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낮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가게에 오는 손님을 통해서 제가 알스퀘어드를 만나게 돼요. 알스퀘어드가 2011년도에 11월쯤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다 소리를 2011년도 3월, 4월 이때에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첫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알스퀘어드에 대한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 미쳤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11월에 어쨌든 그 알스퀘어드를 사 먹게 됐는데 한 달 만에 제가 피곤하지 않고 귀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뭔가를 먹게 되면은 사실 반응이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스킨의 제품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써보기 시작했고, 제가 사실은 알스퀘어드를 먹고 화장품을 바꾸고 유스킨을 쓰게 되면서 얼굴이 지금 한 7, 8개월, 1년 반 정도 사이에 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실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똑같은 유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되냐면 러닝큐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영어가 전공은 아니었지만 영어 회화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 배운 인연으로 인해서 이 화상영어라는 아이템이 저한테 사업 아이템으로 딱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MBM몰에 우리 왜 동영상 강의가 많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이제 유스킨 강의를 사실은 유튜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유튜브에서 유스킨 강의를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자, 그때 MBM몰에 제가 강의를 3만 원어치 사서 듣게 됩니다. 강의 하나당 500원이거든요. 그거를 이메일로 전송을 하게 되면 3일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60개 정도 들어본 후에 이 사업은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투잡처럼 1년 반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저는 사실 이 영어라는 분야가 제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막 되게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집에 먹고 쓰고 바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뭐 포인트 걱정은 크게 안 했지만 사업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왜 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조윤주 김종규 사장님께서 에이즐락에 대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한 강의 시작하시고 6개월여 만에 노현 사장님과 더불어 이 에이즐락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에이즐락 사업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김종규 조윤주 사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고 정말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슴을 쳤어라도 알아채라는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에이즐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에이즐락으로 사업을 터닝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이 사업의 시작점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 시작이 2013년도 9월이었어요. 제가 그때 가게를 완전히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해 에이즐락 비전을 이제 느끼게 되고 완전히 가게를 이제 권리금이고 뭐시고 다 포기하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TR90가 나왔거든요. TR90가 나오게 되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컨벤션을 처음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제 사업이 진짜 시작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TR90가 나왔지만 그 TR90라는 아이템이 저한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할 줄은 사실 시작 때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TR90로 사실 루비를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TR90라는 제가 설명드릴 이 내용이 사실은 노현 사장님께서 초창기에 만든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노현 사장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정말 어디 가서든 그 하시는 걸 보고 배우면서 제 거를 조금 첨가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이게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태어날 때부터 통통했어요. 제가 사실 뚱뚱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통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30대 중반에 저 사진을 보시면 저때 체중이 한 60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제가 키가 뭐 159, 6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60kg 나가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51kg대 나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런데 15년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15년 전보다 비교해서 제가 살이 빠졌지만 더 늙어 보이지 않고 이러는 것이 진짜 이 에이즐락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체중 조절 식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사실 이런 임상이 많지만 좀 특징적인 임상을 가진 한 두 분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은 저의 이제 조카거든요. 자, 간호사예요, 직업이. 근데 이분이 사실 20대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장 흔한 질환, 갑상선 질환이 왔었고, 다농성 난포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왔었어요. 자, 그리고 30대쯤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이제 앓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진행형이거든요. 자,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우리 말도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프고 막 이렇거든요. 스트레칭 없이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TR9T를 했을 때 두 번째 사진부터 보이는 대로 엄청나게 명현현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 정말 3개월 내내 저런 현상이 일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모, 나 이거 좋아지는 거 맞아? 이모, 나 이거 좋아지는 거 맞아? 그 소리를 진짜 몇 번이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얼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얼굴과 더불어 몸처럼 똑같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현재 아이를 셋 가진 엄마예요. 예. 몸이 저렇게 좋아지면서 이제 아이를 연달아 출산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뀌는 TR9T라고 이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분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시면 이분은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의 경험이 조금 특이해요. 제 1대 파트너인 30년지기 제 친구가 콜드를 나갔어요.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그때 뉴스스펜이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양자를 측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뇌혈관이 뭐가 좀 안 좋으시니까 조금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자, 그런데 제 친구 얼굴이 사실은 이제 기미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좋아진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처음 보셨으니까 느끼는 게 자기 얼굴에 기미나 조금 이제 고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4개월쯤 지난 후에 진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뇌출혈 수술하신 분 중에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하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먹는 소리만 나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이렇게 먹는 거라 생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먹는 거를 남의 손에 든 것도 뺏어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다가 의사가 수술을 했으니까 잘 먹으라고 했대요. 잘 먹다 보니까 이분이 살이 되게 많이 찌셨거든요. 자, 그러자 그렇게 되자 이분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난 분이 예전에 양자를 재주신 분이더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갖고 나 살 빼고 싶어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한테 저희가 처음 권한 것은 사실은 TR9T가 아니었거든요. 왜?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스스펜을 조금 드시고 나서 TR9T를 이분이 2번 정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엄청 힘들었는데 두 번째 하실 때는 조금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편하게 3개월 과정을 조금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이 TR9T 프로그램을 하면서 33헬시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시고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막 워킹을 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진짜 건강해지셨고 지금도 정말 경제적 여건이 늘 허락한다면 언제든 TR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TR9T를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는지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그대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자, 저는 사람의 몸을 공장에 비유를 잘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는 공장에 넣는 원료는 사실 어떤 원료를 넣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생기고 난 뒤에 찌꺼기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러면 그런 찌꺼기를 우리가 빨리 바깥으로 배출을 잘 시켜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배출 행위를 우리는 해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원래 해독 기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간, 폐, 장, 신장, 피부, 림프, 그리고 마음이라는 이렇게 7가지 해독 기관이 있는데, 간은 우리 몸에 왜 화학 공장이라고 해서 90% 이상의 해독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폐는 내가 숨 쉴 때마다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요. 자, 그리고 장은 내가 나쁜 거 먹으면 설사를 시키거든요. 자, 그리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내 몸에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제 아마 유스킨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피부에 뭐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많죠? 대부분 다. 자, 그런데 그때 되게 기분이 안 좋다 생각하세요. 피부에 뭐가 나면. 자, 그런데 앞으로는 반가워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간, 폐, 장, 신장, 즉 몸 안에 해독 장기가 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소를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 독소가. 그러면 빨리 그걸 배출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빨리 배출을 못하니까 그 배출을 하려고 피부를 선택한 거예요. 왜? 피부는 내 몸의 가장 넓은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림프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수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독을 먹고도 약이라 생각하면 진짜 약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해독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 해독 기관들이 가급적 일을 적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몸에 넣어주는 원료를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근데 내가 이 몸이라는 공장에 넣어주는 원료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3가지밖에 없어요. 음식, 물, 공기. 맞죠? 그죠? 이거 이외에 내가 몸속에 넣어주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공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음식이나 물은 내가 조절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음식이 훅 섞여서 내려가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섞여서 훅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위산의 분비는 야채나 과일 이런 거는 조금씩 나와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고기, 밥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은 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하실 때 뭘 먼저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떠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한 점 먼저 찍어 먹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위에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가 많아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야채나 과일이 뒤에 들어갑니다. 자, 야채나 과일은 원래 위산의 분비가 작아도 되는데 많은 곳에 들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부서져 버려요. 자, 그래서 어때요?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들어가 있던 단백질, 탄수화물 때문에 못 내려가요. 왜? 위는 먼저 들어온 음식을 먼저 내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위 안에 머무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체온이 몇 도냐면 36.5도예요. 우리 한여름 기온하고 똑같죠? 자, 그 한여름 기온에 우리가 음식을 바깥에 몇 시간 내놓으면 상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의 영양소도 똑같거든요. 빨리 내려가서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네. 자, 그래서 어때요?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 장기부터 좋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가급적 위에서 독이 덜 생기게 하려면 음식, 이렇게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좋아요. 늘 식사를 하실 때마다 야채를 먼저 좀 찝어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을 드세요. 자, 이렇게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야채를 먼저 드셨어요.
위산의 분비가 조금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야채는 자기 속도대로 부서져서 내려갈 거예요. 자, 그 뒤에 단백질 종류가 들어온 거예요. 위산이 조금 나오는 곳에 들었다 보니까 단백질이 천천히 부서지게 돼요. 즉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즉 포만감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음식 먹는 양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조절이 자동으로 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과일은 사람들이 과일을 먹으면 밥 먹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일은 요즘 대부분 달거든요. 우리가 단 거는 천연이든 인공이든 간에 염증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뭐 염증이 만병의 근원인 건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과일을 가급적 조금만 드시면 좋아요. 그것도 빈속에. 사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반 개 이상은 이제 드시는 걸 권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맨날 저렇게 순서를 지켜서 어떻게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을 주로 드세요. 잡곡밥에 나물 반찬 드시면 저 순서를 지켜서 드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드시든지 아니면 잡곡밥에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든지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물 먹는 거 설명드릴게요. 물은 실제로 따지면 음식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체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액의 90% 이상은 다 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일 적정 수분량이 있어요. 그 수분량은 내 체중 곱하기 30ml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kg 기준으로 6, 38, 1.8리터 정도 드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커피 마시고도 차 마시고도 물 마셨다 이야기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자, 근데 커피나 차는 대부분 이뇨작용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빼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물을 드시지 않으면 내 몸이 메말라 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드시면 저는 물을 3잔 더 드시라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 2잔 정도 더 드시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잔 정도 더 드셔야 돼요. 내가 빼간 물을 채우려면은. 자, 그러면 커피를 내가 얼마나 드셔야 할지 내 스스로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드셔도 최소한 600ml 이상의 물이 추가가 더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해독이라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하실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물이 또 더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저 60kg 기준으로 차를 안 마신다는 기준 하에 정말 물을 못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2리터 드시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닌 사람은 3리터 이상 무조건 드시라 해요. 그렇게 드셔야지 진짜 좀 건강해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왜 요즘 나가면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 보시면 물만 잘 먹어도 되게 건강해져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음양탕이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은 거. 자, 섞자마자 드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순환을 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서 순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음양탕만 잘 마셔도 몸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되게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 이렇게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만큼 많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30분 간격으로 100ml나 200ml 정도의 물을 3모금, 4모금, 5모금 나눠서 홀짝홀짝 드시라 해요. 예, 그렇게 드신다면 눈 떠 있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2, 3리터 정도의 물은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탁 하면 동맥을 통해서 손끝, 발끝, 머리 끝으로 혈액이 흘러가요. 왜? 영양 공급과 산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끝까지 가서 되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끝까지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찌꺼기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 그 찌꺼기가 만약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가 지나다니는 통로가 정맥 옆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림프예요. 찌꺼기가 지나다니는 통로. 자, 동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양 공급과 산소 운반을 한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혈관 속에 혈액이 수도관의 물처럼 알아서 흐를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네랄이 녹아져 있어요. 해양 심층수 알죠?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이 3대 1대 1.
그 비율로 녹아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칼슘을 대표적으로 예로 드는 이유는 칼슘이 우리 몸의 미네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칼슘은 1%가 혈액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 칼슘이 혈액을 밀어주는, 도미노처럼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네랄이 없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내가 빼와서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칼슘이 가장 많은 곳이 뼈잖아요. 자, 그래서 뼈에도 칼슘이 있어야 돼요. 왜? 거기는 또 그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는 지키는 군사가 있어요. 왜? 혈액을 만들어야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칼슘을 절대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군사를 세워놨거든요. 자, 그 군사가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여자들 같으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자, 근데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키는 군사가 좀 조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뺏기기 때문에 뼈가 건강해요. 자, 근데 여자들이 폐경기, 갱년기 이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양이 줄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군사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칼슘을 안 먹어줘요. 그럼 거기 걸 막 빼와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폐경기 여자들이 골다공증, 골소공증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더 여자들은 칼슘의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그런데 우리가 뼈에서 빼오는 칼슘은 또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혈액순환만 시켜주면 괜찮은데 이게 혈관벽에 쌓이게 돼요. 혈전 같은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혈액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원인이 돼서 이 칼슘 같은 거는 외부에서 반드시 음식 형태로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정맥은 거꾸로 올라오는 혈관이에요. 자, 우리 흔히 말해서 판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심장이 펌프질을 탁 하면 걔네가 탁 벌어지면서 혈액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노후가 되기 시작하면 혈액이 자꾸 밑으로 새거든요. 그럼 혈관이 불룩해지는 병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하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그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짧은 기간 내에 혈관이 건강해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변에 혈관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혈관을 잘 받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근육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갈바닉이에요. 자, 그래서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갈바닉을 추천해서 이제 연결해서 그 다음에 데몬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폐물 통로거든요. 자, 제가 이 혈관들을 고속도로에 비유를 잘해요. 자, 고속도로에 왼쪽에 그림처럼 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 사고가 나게 되면 정체가 막 시작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왼쪽에 보이는 갓길로 경찰차 레커차가 와서 그걸 빨리 빼버리면 또 원활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고속도로를 혈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 갓길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사고 수습이 쉬워요. 자, 근데 저 갓길은 뭐냐면 림프거든요. 노폐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독소, 노폐물, 중금속 이런 게 생기면 내 몸에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퍼져 있는 거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방이 싹 쌓여, 보자기 싸듯이 싹 싸서 이 림프에다 탁 갖다 놔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갓길이 림프라 했잖아요. 림프 청소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림프 청소는 뭘로 하냐면 림프액으로 합니다. 자, 즉 액은 뭐예요? 물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한 모금씩 홀짝홀짝 드실 때마다 저 림프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얼마나 잘 드셔야 되는지 보이죠? 저런 것들이 청소가 돼야지 진짜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 림프는 우리 면역 기능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하는 거거든요. 림프 청소에는 반드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사실 효소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효소는 하는 역할들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효소가 소화라는 일도 하고 대사라는 일도 해요. 자, 근데 이 소화라는 일을 해서 반드시 영양소를 흡수해야지 대사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소화는 아마 이제 이해하시는 건데 대사는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좀 전에 어떤 분이 막 하품을 했어요. 눈을 깜빡거렸어요.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아니면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사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사가 안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해요. 자, 그런데 하루에 이 효소가 수백만 개 만들어서 수백만 개 쓰이지만 제가 10개라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10개 중에 5개는 소화에 쓰고 5개는 대사에 쓰는 게 하루에 적당량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소화라는 일에 5개를 쓸 양이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음식을 배부른지 안 부른지 잘 모르겠어. 이 느낌 나게 드셔야 돼요. 자, 오늘 또 아침도 드셨고 점심도 드셨고 저녁도 드셨을 거예요. 혹시 나 배 진짜 부르게 먹었어. 배 좀 부르게 먹었어. 이런 느낌 나게 혹시 드셨나요? 그렇게 드셨다면 예, 그렇게 드셨다면 예, 6개든 7개든 써버리거든요. 자, 진짜 나 배부르게 먹었다. 이 느낌이면 10개를 소화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러면 하루에 10개 중에 6개를 소화하는데 써버리면 대사에는 4개밖에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일을 남겨놔요. 내일 효소 남으면 해야지라고 딱 남겨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배 좀 부르게 7개를 소화에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사에 쓸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을 2개를 또 남겨놔요. 자, 근데 그 다음날은 진짜 엄청나게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사에 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때요? 일을 막 남겨놔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남겨진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남겨진 일이 책상에 수룩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니 이거 진짜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남겨놨네. 내가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걸 안 보이게 창고를 딱 지어줄게 하면서 창고를 딱 지어줘요. 자, 그런데 창고가 딱 지어지는 순간 내는 명령을 또 내려요. 뭐라고? 이 빈 공간에 뭐든 한번 채워봐봐.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우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앉아서 TV를 탁 보고 있는데 공유가 맥주 광고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저 맥주 한 잔에 닭다리 하나가 딱 뜯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채우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는 몸에 자꾸 부피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에 9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어떤 사람은 밤 10시에서 1시 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자야지 대사라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집 식구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눈을 감나요? 절대로 감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애들조차도 그 시간에 안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TRNT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원래 인간이라면 하는 이 3시간의 집중적인 대사의 시간을 15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남겨놨던 그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몸에 체중이 하나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체중이 안 줄지만 내 몸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내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되게 좋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신진대사가 잘 되면 몸이 되게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글자 대사라는 글자 딱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빼줘요. 자, 근데 우리 TRNT 프로그램을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 노폐물, 중금속은 다 지방 속에 가서 붙어 있어요. 왜? 그게 그냥 온몸에 퍼지면 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이 그걸 보자기 싸듯이 싹 싸서 이제 림프에 갖다 놓거든요. 자, 그런 독소를 분해하려다 보니까 지방까지 같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지방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체지방이 빠진 자리는 반드시 빈 공간으로 남게 돼요. 우리 몸은 빈 공간을 이제 허락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뭔가를 채워야 돼요. 자, 즉 근육을 채워 넣는다는 소리예요. 근육을 만들어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진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고 근육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흔히 말하는 요요가 없어요. 다른 제품들이 요요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해독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다이어트라는 거를 혹시 해본 경험이 있냐고 저는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이어트의 의미가 뭐냐고 제가 많이 묻게 돼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살을 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살을 찌워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지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떻게든 간에 이 세 가지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내 식습관을 조절하는 행위를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해독이든 다이어트든 간에 그걸 할 때 식습관 조절을 어떻게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뭘로 하냐? 내 의지로 하세요. 나 이거 하니까, 이런 해독 프로그램 하니까 다이어트 하니까 6시 이후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TR19는 내 의지가 필요 없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몸에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렙틴. 자, 렙틴 호르몬 뭐예요? 너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이런 호르몬이잖아요. 그렐린은 너 배부르지? 배고프지? 더 먹어, 더 먹어. 이런 호르몬이에요. 자, 만약에 렙틴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주고 그렐린 호르몬의 스위치를 꺼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아주 적당하게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흔히 말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요 바 안에서 놀 때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막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 적당하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TR9T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 운동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집에 갓난 아기가 있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밖에 안 해요. 자, 근데 그 아이 몸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근육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데 근육이 왜 있을까요? 자,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아디포넥틴, 이리신, 오렉신 이런 호르몬들이거든요. 자, 내 몸에 근육이 100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호르몬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모두 호르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어때요? 이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주고 당연히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운동하실 때도 당연히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테어라인티는 이 호르몬들의 스위치를 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크게 하지 않는데도 운동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나의 식습관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 믿지 않으세요. 한 달쯤 지나신 다음에 제가 이 말했던 게 이해가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부분 다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혹시 소식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증명했는 연구소가 미국의 라이프젠 연구소예요. 원래 미국의 국립유전자연구소였는데 2011년도에 유스킨이 완전 사들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것도 30년간. 원숭이 두 집단을 놔두고 한쪽에는 100% 먹이를 주고 한쪽에 70%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30년 후에 보니까 70% 먹은 원숭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지금 드시는 거에서 70%, 아니 30% 줄여서 70%를 쭉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혹시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100%를 똑같이 먹는데 70% 먹은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식품이든 약이든 뭐든 있으면 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게 바로 알스퀘어드입니다. 자, 알스퀘어드는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소기관으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주 역할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고 건강해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얘가 일처리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몸에 쌓이지 않거든요. 자, 근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작아요. 골골해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좀 작게, 그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주변에 가끔씩 보실 거예요. 나 물만 먹어도 살쪄. 나 음식 별로 안 먹는데 자꾸 살쪄. 이런 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100%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효소를 다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자, 인간은 효소를 다 쓰면 죽는데요. 그래서 요즘 한번 보세요.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래서 효소를 절약할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100%를 먹지 않고 내 식습관을 70% 먹게끔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TR9T가 하는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식습관 조절을 통해 내 몸의 전신 해독을 하는 프로그램이 TR9T라고. 자,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3개월에 최소 159만 원. 저는 300만 원을 주로 세팅을 하거든요. 여기에 왜 기초 해독도 사실은 들어가고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들어가고 우리가 양자라는 걸 재면은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맞춤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비싸서 못하겠다 하고 싶은데 하고 나서는 너무 좋지만 비용의 부담이 있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으세요.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에 제가 몇 번이라고 썼는데 세수 몇 번 하세요? 2번은 하실 거예요. 자, 샤워는 한 번 정도는 보통 하시죠. 목욕은 일주일, 뭐 1,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내 몸속의 대청소는 살아오면서 2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40살이 됐건 50살이 됐건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잘 해보지 않으시거든요. 실제로. 우리 흔히 말해서 겉껍데기는 맨날 맨날 그렇게 씻고 닦고 하는데 속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저렇게 하는 게 거의 비싸지 않거든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 몇 년 정도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사실 생각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가면은 인테리어란 걸 해요. 맞죠? 벽지도 좀 새로 바꾸고 가구도 좀 넣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인테리어에 쓰는 비용이 이제 얼마쯤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5년, 10년 정도 살 집에 우리는 말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을 쓰면서 내 몸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30대에서 50대라고 볼게요. 자, 30대에서 50대인 내 몸을 이제 지금 현재 내 몸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몇 살까지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소한 80살, 90살, 100살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이 몇 년 남아있냐면은 50살이라 해도요, 최소한 30년 이상 무조건 남아있고, 정말 뭐 30대인 분들은 7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30년, 70년 더 살아야 될 내 몸에 300만 원 투자하는 거 혹시 비싼가요? 비싼가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여자들이 평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의료비가 1억 6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60%를 언제 다 쓰냐? 60세 이후에 다 쓴대요. 자, 그러면 그 1억 6천 중에 60%면 한 1억쯤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제가 그 1억 중에 10%만 절약을 해드려도 이거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미래에 쓰는 기회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 TR9T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돈을 쓴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한테 이거 하면서 공짜로 먹어보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 공짜로 먹으면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자, 첫 번째 달,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부산팀도 저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15일, 15일 이렇게 나눠서 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자, 이 15일 동안 열심히 너가 해독을 하게 되면 진짜 몸이 좀 달라져.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15일 동안 또 열심히 해. 자, 즉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주변에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때쯤 되면 너가 아마 입이 근질거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거야. 그러면 그때 혹시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딱 2명만 나한테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에 2분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소개한 쉐어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죠. 85,000원씩 17만 원이 돼요. 자, 이 A와 두 번째 달 소개하신 A와 B 분한테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저한테 2명 소개해달라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달 하신 분들도 어때요? 그 세 번째 달에 당연히 소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달에 6분의 소개가 나요. 자, 우리 요즘 TR9T에 하나만 들어가도 1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LY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5000포인트로 통과하는 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통과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 달에 대리점이 마감이 되고 나머지 4000포인트에 대해서 대리점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게 받는 돈이 한 160만 원쯤 되거든요. 사실 이 돈만으로도 벌써 내가 투자했던 최소한의 TR9T 비용은 이미 다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근데 TR9T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쓴다 많이 생각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라는 걸 하는데 한 끼에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정말 작게 부르시는 분들이 한 끼에 5,000원 정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는 이제 보통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최소한 한 끼에 5,000원 하시는 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쉐이크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일반 식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크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일반 식사할 때 드는 한 끼 5,000원 비용을 저금하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에 딱딱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한 달 30일이니까 3, 5, 15, 15만 원의 돈이 모아질 겁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3개월 하시잖아요. 그러면 45만 원의 돈이 절약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3개월 동안 총 벌어들인 돈이 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식사값이 조금 더 드는 분은 사실 더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달 열심히 하고 딱 나머지 2달 동안 2명씩만 소개하는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 플랜대로 해서 내가 너한테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분이 돈 쓰신 거예요? 돈 버신 거예요? 당연히 돈 버신 거죠. 자기 거 공짜로 먹으면서 사실은. 자, 그런데 실제로 돈을 좀 벌어가게 해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투잡처럼 창업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직장을 다니는 건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창업이지만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창업을 하게 되면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더라도 5천에서 1억 정도는 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요즘 쉽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좀 쉽게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려면 최소한 3, 4억 이상은 무조건 들거든요. 자, 근데 이 돈도 사실은 뭐 있다 해도 위험을 감수하기는 좀 어렵고 없어서 할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창업을 하는데 딸랑 159만 원밖에 안 들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TR9T만 사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사서 하는 일은 뭐냐? 딱 15일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왜? 나 이 아이템으로 창업해서 돈 벌 거니까 제대로 당연히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하는 일은 뭐냐면 딱 한 명씩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껏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매일 소개할 수 있으면 매일 하시면 되고, 매주 할 수 있으면 매주 하시면 되고, 매월 할 수 있으면 매월 하시면 돼요. 내 능력껏 하시면 돼요. 내 능력껏 하시게 되면 매일 하셨다면 4일 만에, 매주 하셨다면 4주 만에, 매월 한 명씩 하셨다면 4개월 만에 내가 26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리고 5개월째는 350, 6개월째는 450만 원이거든요. 자, 3개월 만에 이분이 얼마 벌으셨냐면 1,000만 원 이상 벌게 돼요. 자, 이거 창업 아닌가요? 우리가 그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벌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내가 창업을 위해서 투자했는 돈 딱 159만 원.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창업을 하고 나면 나한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노동 수익을 대부분 나가서 벌고 있어요. 원룸처럼 건물처럼 권리 수입 있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종원을 사실은 부러워하는데 백종원처럼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가 TR9T를 하고 우리들이 말해서 대리점만 되기만 해도 나한테 백종원과 똑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내면 6대 5%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업이란 걸 해보자 하면은 나는 사업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거든요. 왜?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단돈 1,000만 원밖에 안 든다면 1,000만 원으로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마 예전에 뭐 사업을 조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1,000만 원으로 사업이 돼?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돈이 벌려? 그러면 한번 해보지 이런 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1,000만 원으로 뭘 하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제품을 유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십니다. 자, 왜? 당연히 사업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이 아이템이 진짜 돈 될 만한지 돈이 안 되는지 검증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검증도 없이 사실 이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1,000만 원으로 유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15일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전부 다 제품의 체험을 합니다. 딱 15일간 미친 듯이 동안을 하고 미친 듯이 TR9T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유스킨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15일 만에 내가 얼마만큼 바뀔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요. 왜? 저는 지금 2011년도부터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9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오면서 제가 원래 52살인데 살아오면서 어떤 화장품을 쓰면서 어떤 제품을 쓰면서 제 몸이 바뀌고 제 얼굴이 바뀐 일은 저는 유스킨이 처음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이 아이템에 대한 생각은 정말 저랑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경험이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자,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15일 동안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쓰게 되면 내 몸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하는 일은 뭐냐? 한 명씩 찾으시는 거예요. 한 명씩. 당연히 한 명 찾으셔야죠. 왜? 사업하시잖아. 네, 맞죠? 그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한 명씩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능력껏 찾으시면 돼요. 매일 찾든 매주 찾든 매월 찾든 한 명씩만 찾으시면 돼요. 이 한 명을 찾는 순간 LOI 통과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명씩 찾을 때마다 사업자가 바로바로 배출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한 명 찾으시면 260만 원, 두 달째, 한 달에 한 명씩 찾았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두 달에 340만 원, 석 달째 430만 원. 돈 잘 벌린다, 그죠? 넉 달째 550만 원, 다섯 달째 880만 원, 여섯 달째 13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벌립니다. 자, 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삶의 변화가. 엄청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저는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R9T만으로 사실 이런 큰 변화만 있어도 우리한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자, 그런데 7월에 여러분들한테 저희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뭐 해독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품을 먹게 되면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나가 보시면 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 나가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데 이게 주는 부작용이 엄청 안 좋은 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왜? 근육에 대한 이렇게 로망 같은 게 남자들이 특히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조금 덜한데. 제가 지난해 그 컨벤션을 가면서 그때 이제 안동근 선생님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근육에 대한 이렇게 왜 욕구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남자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게 단백질 보충제가 이제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는 걸 알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TR9를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유스킨에서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TR9 단백질 보충제라면 안전한 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자, 그러면서 와 정말 그런 단백질이라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왜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보니까 정말 제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 집중력 떨어지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단 음식이 자꾸 땡기고,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정말 왜 이게 내 몸에는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먹는데 우리는 자꾸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심지어 여기 한번 보세요. 근육량이 몸에서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안전한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걸 못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TR9가 우리한테 7월에 주어집니다. 자, 유스킨이 만들면, 파마넥스가 만들면 안전성 면에서는 거의 글로벌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 TR9가 주는 게 엄청나요, 실제로. 단순히 단백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왜 불편할 수 있는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운동을 많이 하면 빨리 늙어요. 대부분 다 활성산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항산화 기능까지 첨가되어 있는 그런 우리 흔히 프로테인 제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유청 단백질 종류들이 근육 형성에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파마엑스는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사실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이게 첨가되면 우리한테 근육을 만들어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속도들이 엄청나게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저희가 저희 팀앤팀 그룹 쪽에는 33 헬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때 수석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1, 2, 3등 수상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분들 자료예요, 실제로. 자, 여기 보신 대로 체지방이 많이 빠졌는데 근육량이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TR라인 T를 하게 되면은 사실 체지방이 실제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유지는 대부분 되고 올라가도 뭐 진짜 조금만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이제 첨가를 하니까 조금 많이 이제 좋아지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준우라는 분이 남자분인데 저분만 이제 사실은 근육량이 좀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1kg대 아니면 0. 몇 kg대 이래요. 자, 그런데 작년 10월에 노현 사장님이랑 저랑 미국을 갔다 와서 오게 되면서 TR9를 사왔거든요. TR9를 사와서 같이 요번 이제 1월달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먹게 됐거든요. 노현 사장님이 이 TR9 T를 하게 되면서 TR9를 먹었는데 근육이 저렇게 많이 는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제가 기억하기로 네 번 정도의 TR9 T 체험을 하셨고 챌린지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2kg 이상 저렇게 이렇게 근육이 늘어난 적은 없는데 근육이 저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저는 근육이 진짜 많이 없어요. 저 원래 비포 20.7도 진짜 작은 근육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운동을 좀 하면서 TR9를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 근육량이 2kg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경험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R9가 가진 메리트도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이게 7월 달에 우리 손에 오잖아요. 이게 왔을 때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왜 주변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R9T 하고 나서 TR9 지속적으로 먹게 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적인 재구매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제 PPT는 일단 끝났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TR9T 경험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TR9T를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삶이 바뀌는 기회, 그리고 어때요? 건강을 되찾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렸어요. 근데 그 기회가 정말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에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확산이. 그래서 그 확산이 많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셔갖고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더불어서 그룹이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